자, 글쓴이가 악몽에서 깼어요. 근데 안심한 이유가 뭐예요? 안심한 이유. 안도의 한숨을 내신 이유. 왜 괴로워하지 않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까요? 가빈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되게 단순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집이 있어서, 집이라서. 집이니까. 그치? 그럼 뭘 걱정했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뭔가 걱정했어요. 그죠? 뭘 걱정했는지는 혜니가 얘기해 줄까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내용 파악을 계속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좋아요. 요 맥락을 잡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희한하게 굉장히 이타적인 친구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다니 왜 쉽지가 않죠? 그렇죠. 갑자기 밥 먹다가 우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이것도 못 먹을 텐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지?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자, 갑자기 파도 들어가서 어느 날이에요. 바로 뭔가 전환되는 거야. 어느 날. 그러니까 원대 이런 게 나오면 앞에 문장과 직접적인 개연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대 어느 날. 자, 전체 시제가 지금 과거입니다. 전체 시제가 뭐라고요? 과거. 전체 시제는 과거. 메뉴에다 씁시다. 전체 시제는 과거. 이렇게. 전체 시제는 과거. 그럼 우리 나중에 현재 시제가 나오면 거기에 좀 초점만 맞추면 돼요. 나머지는 다 과거일 테니까. 좋아요. 나는 배웠어요. about 대신에 over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빠져도 상관없죠. 그렇죠. 우리 흔히 이제 저런 게 about이 왜 들어오냐라고 할 텐데, 여러분 우리 think 할 때 뭔가를 생각하다 할 때 바로 명사가 오기도 하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over가 오기도 하고 about이 오기도 하잖아요. 맞죠? 이런 거 본 적, think about, 생각,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이게 좀 더 구체화된 거예요. 전치사를 넣으면. 한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나오면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냥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뭘 알게 되었냐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다. 배우다보다는, 프로그램을 배우다보다는 그냥 프로그램을 알게 되다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어떤 프로그램, 어가 붙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줘야 되니까 또 형용사가 수식해 줍니다. 그지? 형용사 구가 아니라 형용사 절이에요. 흔히 우리가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불편하지 오늘 마스크가? 마스크가 커. 그죠? 얼굴 작은 사람들이 그죠? 참. 아동용을 낄 수도 없고 그지? 바지는 아동용사면 맞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위치. that은 이제 위치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질문.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이걸 아는 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당연한 건데.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혜연이가 얘기해볼까요? 이 관계대명사가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이유는요? 그렇죠. 단순한 거예요. 항상 단순한 걸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오케이. 이 바로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적으로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좋습니다. 필요로, 그러면 이 필요로 하다잖아요. 필요하다. 그 해석만 필요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동사를 이렇게만 해석해 주면 돼요. 필요한 프로그램. 뭐가 필요해요? volunteers.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또 끝나면 되는데 이번엔 형용사 구예요. 이렇게 to go 이 말 가다를 갈 하면 되죠. 가다를 갈 하면 돼요. 이렇게. 왜? 투부정사 형용사니까 또 형용사화 시켜주면 되죠. 선생님 여기는 왜 니은인데 여기는 왜 리을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이제 형용사형으로 바꿀 때 동사를 니은이나 리을이 붙는데요. 니은은 현재형이나 혹은 과거를 나타낼 때, 현재나 과거를 나타낼 때 쓰고요. 리을은 아직 그게 안 일어났어. 미래일이죠. 그죠? 원래 그렇게 쓰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생소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리을을 써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붙여주면 돼요. 아직 안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 하면 돼요. 어디로 갈? different port, 다른 부분. 어디의 다른 부분? of the world, 세상의 다른 부분. 이게 다른 나라겠죠, 그러면. 그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살짝 둥가로 열게요. 여기서 살짝 둥가로 닫을게요, 이렇게.
여기도 슬러시 한 개 좀 되겠죠? 뭐 굳이 없어도 되겠지만 세상의 다른 부분으로 갈 봉사활동자가 필요하대요. 전체 큰 둥근 가로는 아직까지 안 닫혔습니다. 뭐 하려고 갑니까? 돕기 위해서 가요. 돕기 위해서 가요. 여러분들 원트 알죠? 원하다. 원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빌드를 여기다 넣어볼게. 원하는데 뭘 원하냐면 짓기를 원해. 건설하기를. 그럼 우리 여기 빌드를 넣을 때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앞에 뭘 붙여서 넣죠? 툴을 붙여서 넣죠. 맞죠? 얘는 원형이잖아요. 이제 얘는 시제를 가지면 되겠죠. 원티드 뭐 이렇게 원츠 이렇게 가지면 돼요. 그렇죠? 원트는 뒤에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투 없으면 당연히 안 돼요. 오케이. 그럼 헬프도 마찬가지예요. 돕는 거예요. 뭐 하길 돕는 거예요? 건설하는 걸 돕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조가. 이런 거예요. 근데 헬프는 투를 생략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를 생략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전달 가능할까요? 좋아요. 오케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질문. 여기 이제 투가 들어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들어와도 돼요.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돕기 위해. 뭐 하는 걸 돕기 위해? 건설하는 걸 돕기 위해. 뭘 건설해요? houses, 집을요. 그죠? 어쨌든 이게 동사에서 봤잖아요. 전체적으로 빌드 위에 V 표시를 한 게 하겠습니다. help to build를 쌤이 밑줄 쳤을 테니까. 이게 만약에 서술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For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전체 둥근 가로를 슉 닫아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poor는 품사가 형용사거든요. 가난한이란 뜻이에요. 가난한이란 뜻이에요. 형용사인데 앞에 더가 붙을 수가 원래 없잖아요. 더는 명사 앞에 붙는 거니까. 근데 더 앞에 형용사 앞에 이렇게 더가 붙으면은 요게 일반적으로 명사가 돼요. 명사가. 흔히 우리가 이제 복수 보통 명사가 된다. 가 된다고 하고요.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형용사 한 사람들. 형용사 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복수니까. 요 개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내기는 어렵지만 밑줄 쳐놓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봐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죠? 더 플러스 부사가 아니라 더 플러스 형용사예요. 오케이. 좋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귀에 들어오는 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지나치지 않고 한번 뭘 들어봤냐?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는지 프레젠테이션 한번 들어봤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참석을 했나 봐요. After watching. ing가 왔죠? 이 분사구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뭐냐면 되게 쉬워요. 분사구문도. 분사구문이라는 말을 누군가 쓴다고 가정합시다. 누군가 써요. 선생님이 쓰든 다른 쌤이 쓴다고 봅시다. 어떻게 쓰냐면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서술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접속사 주어 서술어 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부사절이에요. 얘가 일반적으로 부사절. 등위절이도 상관없지만 부사절이에요. 이때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이 원형에 ing만 해놓으면은 분사구문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알아서 해석해 주면 되죠. 근데 주어는 이 둘이 같을 때 지워주는 거고. 오케이? 접속사는 알아서 해석하다 보면 돼요. 알아서 해석하다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요. being tired요. 피곤하다죠, 일단. 피곤해요. 뭐 이렇게 썼다고 칠게요. went to bed early. 일찍 잤다죠. 피곤하다, 일찍 잤다. 피곤하다 뒤에 뭘 붙일까요? 피곤했기 때문에 하면 되죠. 그럼 생략된 건 because겠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요. 누가 피곤해요? 이 주어 내가 피곤한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원래 이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Because I was tired. 그죠?
지우고 동사 원형의 ing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냥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전달 가능할까요? 그런데 접속사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면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일 때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좀 해석하기 쉽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ing가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After watching. 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죠. 뭘 봤을까요? A presentation을 봤어요. 뭐에 관한? 그것에 관한. 이때 그것이 뭐예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본 거예요. 발표를. 계획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애프터가 여기까지 딱 걸리죠. 이렇게. 나는 was really touched. PP거든요. 형용사죠. 문법 용어 PP예요. 품사로는 형용사예요. 여기서는. PP는 형용사만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보호 아니면 수식어죠. 여기서는 보호 역할이에요. 왜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해석하면 감동받은 이 말인데 나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 동의어 좀 써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moved. 감동받은. moved가 뭐라고요? 감동받은. 좋아. 뭐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by the mission. 그 임무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에 설명한 어떤 임무에. 자, 그리고 주어 서술로 나오는데 이렇게 주어 서술가 또 나오려면 시제가 여기 있고 또 시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여기에 서술을 표시하라고 쌤은 쭉 이렇게 가죠. 이렇게까지 가요. 여기 표시 딱 합니다. 의미의 핵심은 저 take part에 있어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시제는 당연히 맨 앞에 있어요. 이렇게 decided. 결정했어요. to take part in 참여하기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끊지 말고 뭉쳐서 해석하자. 참여하기로 결정했어요. 참여하기로 결정했어요. take part in의 목적어 the next volunteer trip. 다음 봉사 활동 여행을. 오케이? 다른 나라로 가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집 지어주는 봉사활동. 목적어 뿅. 됐죠? 자, take part in이 방금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take part in이? 방금 뭐라 그랬어요? 참가하다, 참여하다. 정신 좀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알겠지? 참여하다. take part in. 이게 요거하고 똑같아요. participate in. 같이 꼭 알아두세요. 파트 2가 지금 내용이 좀 애법된다. 그렇죠? 너무 기분 좋다. 그죠? 이 끄떡거리는 거 자동이죠?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되나? 되네. 자,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집 짓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날 알게 됐고 프레젠테이션도 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제 미션을 보고 이렇게 짓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보고 감동까지 받았어요. 감동받다 그 형용사 형태가 뭐였죠? 감동받은 단어. moved. 자, 그리고 touched 좋았어요. 이번에는 잘 지나가셨네. 또 두고 봅시다. 자, I had. 나는 가지고 있었어요. 역시 전체 시제는 과거입니다. My doubt. 이때 B는 묵음이에요. doubt 하면 돼. doubt. 의심이 있었대요. 도우. 질문. 요 도우는 접속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제게 접속사라면 문장이 2개 해야 돼요. 1개죠. 그럼 얘는 부사인 거예요. 그럼 얘는 연결어라고 봐야 돼요. 특히 도우는 문장 맨 뒤에 많이 나와요. 요렇게. 문장 맨 앞으로 끌고 와서 해석해주면 우리는 좀 편하죠. 해석을 할 때.
그러나 나는 의심이 몇 개 있었다 이 말이죠. 몇 개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의문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doubts, 의문점, 의심. 물론 동사로도 쓰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럼 이때 도 연결어 체크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그러나에 관련된 연결어 여러분들 5가지 기억나나요? 머릿속에 이제 있어야 돼요. However, though, but 2개 남았어요. 가민이부터 얘기해 줄까요? 그러나. 힌트. 예시 되겠죠, 예. 그지? 나머지 한 개. 맞아요. 스틸. 그렇죠. 잘했어요. 씁쓸하다. 자,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오케이.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되니까. I didn't know anything. 자, 그 의문점이 뭐였냐면, I didn't know anything. 나는 어떤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5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요 자리에 그대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however 정도가 될 겁니다. 나머지 쓰려면 앞으로 당겨야 돼요. 이거를. 문장 맨 앞으로. 아니면 주어 소설 사이. 이렇게. 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냐면, 자, 지금 봉사활동 가서 어떤 봉사활동이에요? 건축이죠.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몰랐던 건 뭐예요? construction이에요. 건설에 대해서 몰랐다고. 왜 알아두셔야 된다. 건설, construction, 건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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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생김새 위주로 나올 수 있습니다. instruction은 지시 이런 거예요. 지시 이런 말입니다. 얘는 건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with 나와 있는데 with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D는 2가지예요. 첫 번째 head와 두 번째 would입니다.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헤드가 나왔다는 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pp가 나와야 되죠. would가 나왔다는 건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죠? be 동사 원형 would겠죠. 그렇죠? 우리는 단지 있을 거예요. 있을 거. 일형식입니다. 이때 비동사는 있다로 해석하면 되죠. 있을 거예요. 일형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거기에, 즉 머물 거예요. 뭐 이런 말이죠. 뭐 stay 있어도 상관없겠죠. 얼마 동안요? For 2 weeks. 2주 동안이요. 2주 동안만 머물 거예요. 근데 건설도 몰라요. 근데 뭔 집을 지어? 라는 의문점이 있었다고요. 이해되죠? 좋았어. Could we really change these people's lives? 자, 의문문이죠. 그죠? 주어가 여기 있고요. 서술어가 could부터 해가 change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만 이렇게 표시할게요. 우리가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그죠? 목적어가 뭐예요? These people's lives. lives 아니고 lives입니다. 저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조바심에 life의 복수형이에요. 이렇게. life의 복수형이에요. 3. 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별표 이제부터 부사예요. 부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요거는 뾰족가로 할게요. 자, as 부사 절인데 여기서는 이때 as가 뭐뭐 대로. 이 대가 뭐 이상하다. 어이? 대로.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특히 이렇게 as나 then이나 비교급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뒷문장이 불완전하기도 해요. 근데 해석이 곧잘 됩니다.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이 제안했던 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맞죠? 이게 목적 없죠 뒤에. 뭘 제안했는지 앞에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넣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관계대명사가 좀 심화되면 유사관계대명사 이런 걸 공부할 거거든요. 조금 어려워요. 그때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아마 여름방학 때쯤에 조금 나가지 싶을 것 같아요. 자, 프레젠테이션이 제안했던 대로.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집중할게요. 다 과거인데 여기 지금 과거 뭐예요? 과거 뭐죠? 완료죠. 그렇죠? 맞죠? 과거 완료죠. 요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 약간 요렇게 사기를 칠 거예요. 다른 걸로 사기는 치긴 좀 어렵고요. 뭐 이렇게 현재로 전체 시제가 현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 수동으로 막 이거 조심하. 수동 아니에요. 그 프레젠테이션이 제안했죠. 아까 전에 건설하는 내용을 능동의 개념이에요. 수동으로 오면 안 됩니다. 뭐 had been suggested 이렇게 와서도 안 돼요. 일단 이렇게까지 한번 보시고 왜 이게 과거 완료가 왔냐면 바꿀 수 있을까는 당연히 지금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현재 이 사람이 과거를 보면서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바꿀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거는 과거고요. 프레젠테이션 언제 들었어요? 요때 들었죠. 맞죠? 그래서 요 시제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무방하다. 그냥 과거형으로 써도 무방하긴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I was going to 하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Find out. 여기서 was going to는 그냥 would다. will하고 be going to하고 뉘앙스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근데 고등 문법상에서는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그냥 마구잡이로 냅니다. 마구잡이로 낼 수 있다. 이건 would다. I will find out soon enough. 곧 충분히 알게 되겠죠. find out, 알다. 알아내다, 알다. find out, 알아내다, 알다. 이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파트 2가 제법 기네 계속 있네. 보니까는 뭐 한참 남았네. 이때까지 했던 거 한 번 더 해야 되네. 그죠? 자, 이제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문점. 자, 어느 날 갑자기 프로그램에 이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돼서 프레젠테이션을 들었고, 그런데 감동을 받았지만 의문점이 있는 거야. 2주 동안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이며, 나는 건축기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뭐 이런 의문점들. 자, 그다음 볼게요. Volunteers and I. 자기도 봉사자면서, 그죠? 봉사자들과 나는 여러분들 이거 쌤 같이 했었는데 get to 동사, come to 동사 뭐 이런 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죠? 동사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쉽죠? 동사하다, 아니, 그러니까 하게 되다. 이렇게 하게 되다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got to meet 하면 무슨 뜻이에요? 만나게 되었어요. 하면 되겠죠? 안 어렵죠? 좋아요. 나중에 저기 get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got to meet. 만나게 되었어요. 가족들을요. 하고 문장이 끝이 났는데, 아직 문장이 끝이 나기가 싫은가 봐. 둥근 가로로 이렇게 또 관계대명사가 나오고요. family 이렇게. 패밀리는 위치 취급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가정, 가구를 얘기할 때는 위치 취급이고요. 구성원들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families 해가지고. 구성원들, families도 가구들, 가정들 이렇게 복수로 쓰일 때가 있고, 의미적으로도 가족 구성원들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후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위치를 씁니다. 요즘에는 아마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가정은 가정인데, 가족은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냐면 would be moving, would be moving, 이사를 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사를 할. 진행형이니까 요까지 다 가는 거예요. 서법조동사, 진행조동사, 본동사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우리 요것만 해석하면 되잖아요. 이사할. 어디로 이사할? into the home. 집으로 이사할 가족. 그죠? 하고 두은 거를 일단 먼저 닫을게요. 근데 또 두은 거로 또 열게요. 이렇게.
이렇게 홈을 쓰시게 좀 될 것 같아요. We were going to build. 우리가 지어줄. 이 말이죠. 이거 뭐라고요? will이라고요. 즉 would로 되겠죠. 그죠? 이게 would예요. build의 V 표시. 한 개 더 표시할게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빌드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는 거 보이죠? 맞죠? 목적어가 이게 없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래.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생략이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도 존재합니다. 그것도 우리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한 개 나중에 2학기 때 기억에 남아야 돼요. 왜 이렇게 걱정되지 벌써부터? 아직 기말 준비하는데. 우리가 짓게 될 집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져와요. 이렇게 샬라샬라 into 또 home 이렇게 해놓고요. 문제를 이렇게 낼 거예요. 어떻게 내냐면 where, which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고 we were going to 이렇게 이제 문장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부러 색깔을 좀 바꿔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소다 하고 이걸 고를 거거든요. 이거하고 where이냐 which냐 얘는 관계 부사라 하고요. 얘는 관계 대명사라 그래요. 관계 부사든 관계 대명사든 전체 절은 형용사절이에요. 앞에 있는 얘를 수식해줘요. 이렇게. 얘 자체가 접속사면서 부사, 얘 자체가 접속사면서 명사지. 절은 다 형용사예요. 절은 다 형용사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요 두 개 중에 뭘 골라라 라고 하는 거는 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뒷문장의 완전도를 보는 거예요. 부사면은 그냥 완전하겠죠, 뒷문장이. 명사면은 뒤에 있는 명사 역할을 얘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불완전하겠죠. 맞죠? 이렇게 되겠죠. 이걸 보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목적어 없다. 그래서 이거는 which 아니면 대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누군가로 닫을게요. 이렇게. 시간이나 장소가 전치사 없이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the day가 명사지만 앞에 on 정도가 생략돼 있다 보세요. on the day, 그날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부사인 거예요, 부사. 해서 그 날이 아니라 그날에 이렇게. on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케이? today 할 때 앞에 on 이런 거 안 붙이잖아요. 그냥 today이지. 맞죠? today는 명사이면서 부사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일까요? the day after 주어 서술어 하면 주어가 서술어 한 다음 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the day after we arrived in Kharjat, India. 인도 카잣에 도착한 언제? 다음 날. 됐죠? 좋아요. 도착한 다음 날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전체가 부사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요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 부분. 도착한 날이 아니라 도착한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일치 이렇게 나오겠죠. 인도에 도착한 날에 그 가족을 만났다. OX 뭐예요? 가빈이? 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조심하시고. 자, 5명인 이 가족은 이렇게 됩니다. 5명인 이 가족은 쓸데없지만 계속 표시는 쌤이 꼼꼼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was living 살고 있었어요. 진행형이에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one room 한 공간으로 된 hut 오두막에 살고 있었어요. 오두막에. hut 하면 오두막. 중요한 단어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뭐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두막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단어가 짧아서 금방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은 quite clear that I days는 가짜 주어가 되겠군요. 가짜 주어. 선생님 어떻게 그걸 아세요? 라고 이제 묻는다면 이시 받을 수 있는 게 오두막밖에 없는데 오두막은 저렇게 클리어하고 대시 나오면 뭔가 해석이 이상해요. 받는 게 없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대명사로서. 그러니까 쌤이 어떤 오래된 경험으로. 그러면 의심해보는 거죠. 뒤에 있는 대절이 가시오 진조가 아닐까. 그러면 좀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절은 명백하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깨끗하다 아니라 명백하다. 오케이. quite clear 요거 quiet 요거는 뭐냐면 그냥 벨이에요. 벨이 느낌이 그냥 벨입니다. 꽤 이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that부터 진짜 주어져. 그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저때 대은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장 완전해야 되겠죠? 이 공간이 이 장소가 was not big 크지 않다고요. enough 충분히. 요거 잠시 볼게요. enough가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고요. 부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죠? 형용사는 해석할 때 충분한이겠죠. 그죠? 맞죠? 부사로 쓰이면 충분히겠죠. 그죠? 그렇죠? 맞죠? 오케이, 좋아요. 충분한이 되면은 명사를 수식해 주겠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enough. 명사 이렇게 와요. 앞에 와요. 이렇게. 충분한 명사 이렇게. 만약에 얘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부사로 이제 enough가 부사로 수식할 때는 뒤에 와요. 이렇게. 이 어수는 종종 시험 문제 나와 왔어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big enough라는 거예요. enough big이 아니라 쌤 말은. 어순주의. 어순주의 쓰시고요. enough big 이렇게 쓰면 안 돼요. enough가 부사일 때는 항상 후치한다.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때 투부정사를 달고 들어와서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투부정사가 오고요. 이것도 반드시 투부정사가 옵니다. 뭐 할 정도로 house. 지금 house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 뭐냐? 수용하다 이 뜻이에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All the family members.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수용하다. 요거를 학교 선생님이 이게 설명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accommodate 수용하다. 오늘 요거 나갔나요? 진도? 설명해 주시던가요? 기억 안 나죠? 안 했던 거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쌤이 놀리는 게 재밌어서 이러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알려주던가요? 안 했어요? 잘 빠져나가네. 자, 어쨌든 하우스가 또 동사잖아요. 아무리 투부정사라고 해도 이게 목적어를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all the family members 이게 목적어예요. 이 하우스의 목적어. 수용하다. 이제 지금 4분의 4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대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오두막 하나짜리 뭐 갈라진 것도 없어. 방이 구분된 것도 없어. 하나 오두막이야. 그 오두막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뭔가를 하기에 즉 수용하기에 충분히 크지 않았어. 그것이 꽤 명백했어요.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었어. 이 말이죠.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 되겠습니까? in addition to. 전에 저거 뭐 비슷한 거 나왔던 것 같은데. in addition to. 어디 나왔었죠? 기억나요? in addition to its creatively repurposed buildings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중간고사 거는 다 지웠죠 벌써. 잘했어요. 그래요. in addition to 하면 전치사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in addition까지만 이렇게 쓰이면 얘는 부사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흔히 연결어라고 하죠. 게다가 moreover, furthermore 같은 거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to까지 오면은 전치사로 봐야 돼요. 전치사로. 그건 뒤에 that은 명사잖아요. 이 that은 뭐냐면 앞문장이요. 충분히 크지 않다는 앞문장을 받아요. 그거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 that이 대명사로서 앞문장에 집이 충분히 크지 않다는 그 점을 이 that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은 글의 순서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렇죠. In addition to that은 당연히 집이 작다 라는 글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좋아요. 그것 이외에도 이 말이에요. 그것 이외에도. 그 점 이외에도. 그 점 더불어. 그 점과 더불어. 그 점 이외에도 이 말이에요. 이외에도.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대열이 나왔으면 대열 주어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or jars 이렇게 주어건 jars, jar라고 하는 거는 항아리예요. 항아리. 항아리가 있었대요. 문장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서. 부사죠. everywhere 모든 곳에 항아리가 있었는데 뭐 하려고 항아리가 있었을까요? to catch 잡기 위해서요. 담기 위해서요. 뭐를요? 이거 동사입니다. 투부정사예요.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All the rainwater 모든 뭐요? 빗방울을 뭐 하기 위해? 잡기 위해, 담기 위해. 자, 여기서 문장이 끝났는데 또 수식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예요. 떨어지고 있는. drip 떨어지다. drip 떨어지다. dripping 떨어지고 있는. drip은 이런 식이에요. 주어가 떨어지다. pp가 없어요. 오케이? happen 같은 게 pp가 없잖아요. 아니 물론 과거 현재 완료로 쓸 때는 pp가 있겠죠. 수동에 pp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절대 요거 조심하세요. 별표. 요거 문제 작년인가 나왔었어요. 요걸 가지고 반드시 이건 ing로 가면 된다. 어디에서 떨어져요? From the roof. 천장에서 떨어지고 있대요. 됐죠? 좋아요. 천장에서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을 잡기 위해 모든 곳에 항아리가 있었어요. 두 가지죠. 일단 좁아. 게다가 비가 새. 됐죠? 좋아요. 자, 이때 with가 여러분들 이 with를 우리가 이제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to 하면 어디로 라고 이제. 근데 to에는 어디로라는 뜻이 없어요. 해석하다 보니까 어디로가 되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to가 뭐뭐에 대해란 뜻도 있어요. to가 결과의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뜻이 해석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럼 우리가 흔히 with를 볼 때 말이에요. 대부분 뭐뭐와 함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요. 그런 노력이라기보다는 습관이 있고요. 그런 관성이 존재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것만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원인이나 이유로도 쓸 수 있어요. 뭐뭐 때문에라고도 쓸 수도 있고요. with 분사구문으로 가면은 약간 형용사처럼 쓰기도 해요. 뭐뭐 하는 이렇게. 가정법으로 쓰기도 해요. 뭐뭐가 있다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 지어놓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시고 나중에 감각을 익혀보시는 게 좋아요. with부터 일단은 여기까지 닫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봐봐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모든 항아리들이 바닥 위에 있어요. 그렇죠? 바닥 위에 있다. 바닥 위에 있는 모든 항아리. 이거 한 덩어리. There was. there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 주어 표시 안 한다고요? 주어는 뒤에 있죠. any space. 이렇게 되겠죠. 해석해 볼게요. 스페이스 뜻이 뭐죠? 공간. 그렇죠? 공간. 어떤 공간이 있다. hardly 별표. hardly. hardly 뭔 뜻이죠? hardly. 부사입니다. 무슨 뜻이죠? 가빈이? 가빈이? hardly 무슨 뜻이죠? 응?
한 개가 기억이 안 나요. 하나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부정어구예요. never는 절대 뭐뭐 하지 않는 거죠. hardly는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거예요. 즉 부정어구입니다. 부정어구.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 말이에요. 부사고요. 빈도부사 계열에 속합니다. never도 사실 빈도부사 계열에 속하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포인트로 뭐 이런 거예요. hardly냐, hardly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완전 의미 다르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공간이 있다예요, 거의 없다예요? 공간이 거의 없다죠. 자,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필기 하시고. hardly, rarely, seldom, scarcely. 오케이. 공간이 거의 없어. 어떤 공간도 거의 없었다 하고 문제 끝난 거예요. 뭐 할 공간이 없었을까요? To s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 sit 앉을 공간 됐죠?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요. 앉을 공간이 거의 뒤에 건 잠시 내버두고 앉을 공간이 거의 없었대요. 바닥에 이러한 항아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있어서. 그러면 이때 with는 뭐뭐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인, 이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 가능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굿. 조금만 더 이제 진지하게 들어가면 요걸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요. with 분사구문. with 분사. 명사가 나오고요. 여기에 형용사가 나와요, 주로. 즉, 분사 형태 형용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냥 형용사가 오기도 하고요. 그럼 얘를 주어 서술이라고 보면 돼요. 요 사이에는 B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좀 쉬워요. B 플러스 형용사는 동사 하다죠. 형용사 하다잖아요. 맞죠? 오케이. 요런 개념인데 형용사가 오기도 하고요. ing가 오기도 하고요. 관계가 수동이면 pp가 오기도 하고 또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요렇게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명사가 이렇게 즉 명사가 형용사 한 채로 하면서 이 두 개는 동시동작이죠, 그렇죠? 함으로 하는 요렇게 해석이 돼요. 요렇게. 요거는 진짜 실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해석해보면 이 모든 항아리들이 바닥 위에 B가 생략됐을 때가 있다잖아요. 있음으로,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일 테니까 있었기 때문에 앉을 공간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안 그래도 좁은데. 그 다음은 별풍선 500개입니다. 요거는 문제 무조건 낸다 봐야 돼요. relevant. 자, 요거 설명해줬죠, 학교에서. 굉장히 강조했을 건데. 맞나요? 물어보지 말까요? relevant. 이거는 일단 개념을 전치사처럼 잡아가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접속사 같은 전치사예요. 알겠지? 전치사로 잡아가는 거예요. 해석은 뭐냐면 이게 전치사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덜러는 때에 따라서 병렬을 취하기도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ing가 오기도 합니다. 특수한 놈이에요. 약간 레더하고 비슷한 놈이에요. redden하고 비슷한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를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본문만 준수해주면 됩니다. write down. 앉다 말고 write는 뭐예요? 눕다죠? 이쯤 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동사 원형입니다, 얘는. 동사 원형이에요, 쟤는. 뭐 시제 없어. 얘는 절대 시제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 개념이라 봐야 되겠죠. 그렇죠? 됐어요? 좋아요? 눕다죠, lie down. 이런 거 막 lay 요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그 약간 lie 증후군 있잖아요. 이것만 나오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 그죠? 막 lie.
레인 이렇게 나오면 뭔 말인지 몰라 이게 아직까지. 그지? 자, 한번 써봐. 라이하고 레이 비교해봐. 해보면 몰라요. 자, 3단 변화. 쌤이 써주면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그래서 본문만 준수하자. 눕는 것은 뜻이 뭐냐면 눕는 것은 동사하는 것은 뒤에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뒤에 것은 고사하고 이런 뜻이에요. 나오고 만약에 뒤에 A라고 할게 이렇게 전체가 부사 역할을 해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A는 고사하고 A는 말할 것도 없이 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서부터까지 전체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러면은 라인 다운이 되냐? 라인 다운으로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게 내신이에요. 내신의 신이니까. 그분이. 그렇죠? 학교 쌤한테 이 라이를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나요? 꼭 물어봐요. 이 부분은. 선생님은 바꿀 수 있다. 바꾸어 쓰기도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건 학교 쌤한테 꼭 물어보시고. It was shocking. 그것은 뭐였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요때, 잠시만요. 요때 이시 가짜 주어일까요? 가짜 주어가 되겠네요. 투부정사부터가 진짜 주어입니다. 자, 충격적이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쇼킹이죠. 이때 it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ing입니다.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쇼크드예요. 충격의 감정을 주는 거잖아요. 이 투부정사가. 보는 것이, 요 V 표시 위에 할게요. 투부정사지만 동사에서 왔죠. 그쵸? C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how부터 대가로 할게요. 이게 목적어입니다. C의 목적어예요. 이 to부터 끝까지가 다 투부정사 진주어긴 합니다. 그 안에 이제 C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How they were living.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것은 충격이었다. 이 말이죠. 오케이, 좋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는 것은 충격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들과 만난 다음에 지울게요. 자, felt determined to. 이거 본 적 있죠? 어디서 봤어요? determined to 동사. 동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한. 맞죠? 이 be만 뭐로 바꿨어요? felt로 바꿨을 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이 형식이니까. 됐죠? 여기 밑에는 보호 표시할게요. 그 투부정사 앞에 슬러시 한 개 해주고. 근데 그런 확고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확고한 마음을 느꼈는데, 비교급이 나와요. 더 느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분이 또 수식해주고 있죠. 이렇게. 훨씬 더 느꼈다. 그쵸? 문 뜻이 뭐라고요? 훨씬. 비교급 앞에서 훨씬이란 뜻이다. 그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still도 있고요. far도 있죠. far도 있죠. 뭐 by far 이렇게도 쓰고요. much도 쓰죠. a lot도 쓰고요. 이걸 외우지 말자. 이걸 외우지 말자. 비교급 앞에 뭐가 와 있으면은 여러분들 좀 생소한 뭔가 와 있다 하면 훨씬이라고 그냥 해석해버리고 요것만 알면 된다. 뭐가 안 된다? very가 안 된다. 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계속 이렇게 문제를 냈으니까. 그리고 feel 혹은 뭐 be, determined 투부정사는 당연히 동사 원형 이렇게 오겠고요. 지어줘야 되겠다라는 굳은 확고한 마음이 더 생기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뭐를요? 아름다운 집을. 요때 투부정사지만 빌드가 사형식인 거 알겠죠? 아요, 디오 이런 거 알겠죠? 요 개념으로다가 힘들었다, 그죠? 너무 많다. 야, 이거 1시간 한 것 같은데, 그지? 슉 넘어가 봅니다. 우연히 접한 집 짓기 프로그램 보이죠?